저는 03년생, 23살. 23살 03년생이야? 어머, 23살 너무 귀엽다. ESFP 기질적으로 굉장히 밝고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친화력이 정말 좋았어서 유치원 때 놀이터 가면 처음 본 친구들에게 이름이 뭐야 하면서 말을 걸면서 엄청 잘 지냈대요. 와, 신기하다. 자, 이제 사건 정리가 시작됩니다. 사건 얘기할 건가 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제이 같은데 11살에서 15세, 초4에서 중2 때는 왕따를 당했어요. 16세에서 18세, 중3부터 고2 때는 전학을 갔고요.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황장애, 폭식증 등이 있었고 중학교 때부터 성과 사랑에 눈을 떠서 매년 남자친구를 새해 소원으로 빌었으나 여고를 갔대요. 아니, 성과 사랑에 눈을 떴어? 그냥 연애에 관심이 생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성과 사랑에 눈을 떴다고 하니까 너무 웃기잖아. However, 누구보다 매우 잘 지냈대요. 싱글이었지만 행복했음. 그리고 19세 때 고3이 되었는데 자퇴를 하고 정시를 위한 재수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20살이 되고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무개 전문대를 들어갔고 무기력한 인생 시작했고 전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러 들어가서 전과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나이대별로 정리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아, 21살 휴학을 했고요. 제주 2달 살이를 했고 첫사랑을 마주했네요. 1년 동안 개고생하고 어장 시계 당하고 이왕 어항속 물고기가 된 김에 존나 헤엄쳤대요. 왜 이렇게 웃기냐고. 여기 존나 열심히 헤엄치미라고 그러는데 나 진짜 미치겠네. 재직 이후 병원 방문, 우울증, 중증, 조울, 폭식증 진단을 받고 드디어 예전부터 묵혀있었던 문제들을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첫 연애 2달까지 했대요. 22세 때 안정적인 연애, 지금이구나. 진행 중이고요. 복학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 그러나 계속되는 무기력, 첫사랑의 아픔, 완전히 싹 잊어버림. 잊어버렸어. 이제 새로운 남친구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 상태로 묵혀있던 심장 해방을 했음. 벌써 22살에 23세 현재고요. 2월에 졸업 예정, 방학, 취준해야 되는데 안 하고 누워만 있음. 작년에 비해 심적으로 많이 안정됐고 많은 부분 해방을 했음. 그러나 여전히 무기력해서 누워만 있고 살이 너무 쪄서 건강을 해치는 중.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산책 나가는 것조차 어려움. 방 청소도 잘 안 되고 맨날 배달시켜 먹고 라면 먹고 폭식하고 현재로 봤을 때 우울증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돼지 같은 생활이 너무 오래돼서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혀버린 모든 것에 부담이 크고 작은 것에도 예민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큰 상태. 한 1년 전부터 작은 것에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최대한 스트레스는 피하고 하고 싶은 것만 했더니 내 뇌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막내처럼 살아요. 망나니도 죄송합니다 하고 침 뱉고 도망갈 듯. 자고 자고 미친 듯이 자고 하루 종일 자고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또 먹는답니다. 그래도 요즘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배달도 줄이고 요리도 조금씩 시작했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기, 친구 정리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매일 머리 감기, 한시 취침, 밥 적당히 먹기 등 이런 것조차 안 지켜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쓴소리 듣고 싶은데 막상 쓴소리 듣고 상처받아서 더 땅굴로 들어갈까봐 겁나기도 하고. 아니 사실 정답을 알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질질 짜기만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걸 하찮은 걸로 힘들어할까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일상 사는 법조차 까먹은 저를 도와주세요. To be continue. 그리고 PS를 남겼네요. 제 평생의 숙제는 다이어트인데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해서 어느 순간 체질이 확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예전에 며칠 굶으면 그냥 빠졌는데 이제는 호르몬이 아예 망가져서 굶는 건 절대 못할 뿐더러 다이어트에도 족족 실패하고 사실 지금은 다이어트를 놓은 지 오래입니다. 성인 되고 나서부터 관둔 듯 약간 인생을 포기한 느낌. 이제 정말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빼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시작할 엄두가 안 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폭진심도 심해지고 이제 폭식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폭식인데 폭식으로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고 일상을 다시 일으켜서 취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루고 싶었던 것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왜? 뭐 이렇게 미련 곱탱이?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PS가 또 있어요. 몸이 뚱뚱하니까 정신상태도 생활도 엉망인 걸 아는데 몸을 바꾸려면 정신상태를 바꿔야 해서 이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살려주세요. PS가 또 있습니다. 제가 저의 안 좋은 점만 계속 들어서 진짜 머저리인 줄 아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네요. 현재 일상도 무너지고 암흑의 지잡대 전문대지만 학벌주의 아니고 해방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딜 가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하며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제 삶에 있어서 후회하는 순간 단순간도 없어서 항상 삶의 진심이에요. 저는 제 에너지만 있다면 100이란 에너지를 130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제가 더더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에너지를 못 해내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백수가 되고 한 달 정도 일상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PS 한 번 더 있습니다. 제 인생사도 제 기준 나름 스펙타클하다고 생각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 썰들로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고민은 아니지만 그런 거 그냥 적어도 읽어주시나요? 된다면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니, 너무 웃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친구들 되게 공감 가는 분들 많죠. 저는 님이 쓰신 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귀엽고 글 너무 잘 쓴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막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정도 글이야 이거 난 그냥 병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병신력도 그러니까 막 아 나 병신이야 PS 막 100개 쏘 이런 것도 저는 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막 사람들이 읽으면서 막 배를 깔깔 잡고 웃게 되는 이런 것도 기술이잖아. 저는 이런 것도 약간 연재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레드에서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막 X 그냥 트위터에서도 많이 했었고 블로그에서도 많이 했었고 이런 글 잘 쓰는 분들이 이런 병맛 그런 느낌의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런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글로 이렇게 잘 담아내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지금처럼 이 마음으로 막, 아, 난 미친년, 오늘도 먹었다, 막 이러면서 자기 한탄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글로 풀어내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얼굴 없는 유튜버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지, 너무 그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써 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2세에서 23세 약간 대학교 졸업할 즈음 이런 시기 때 많은 친구들이 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난 인생 쓰레기, 내 인생 너무 노잼이고 막 이렇게 살다가는 막 몸이 썩어질 것 같고 막 진짜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막 너무 한심하고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 이때 이 시절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특별하게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앞으로 펼쳐질 막 미래에 막 무지개 다리처럼 막 이렇게 있는 막 장원영처럼 생긴 애들 그런 애들 아니고서 다 비슷한 느낌 받기 때문에 이 감정은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도 전부 다 아, 썰 자판기가 된다고? 난 많이 먹어서 쌀 자판기가 된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썰 자판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런 사랑스러운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을 좀 놔두지 말고 한번 써보면 어떨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학교 끝나고 졸업하고 취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약간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내 자신 너무 싫고 막 이게 뭐한 짓인가 내 사는 게 왜 이렇게 굳이 거지같이 이런 생각이 들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워홀이야. 이 시기 때 워홀 가가지고 딱 나가잖아. 그러면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덥거든. 그래서 맨날 짧은 옷 이런 걸 입어야 돼. 근데 애들은 전부 다 쭉쭉 봐봐 막 엄청 날씬하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동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뭔가 완전 새롭게 바뀌어지는 생활 패턴 이런 걸 해보면은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이런 성격 외국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뭐 활발하고 성격도 막 재미나고 말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 나와가지고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는 건 어때? 어차피 지금 막 뭘 시원하게 막 공부에 열중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나와가지고 재밌게 놀면서 돈도 벌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되는 건 어때? 저는 이 시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우당탕탕 너무 귀여운 23세 꼬맹이 같아서 너무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도 너무 재밌고 저는 글 쓰는 걸로 한번 뭐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이미 저도 딱 대학 졸업 앞두고 있는데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본인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는 항상 그 모드로 돼요. 아, 제가 여러분 그 웹툰 추천을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진짜 웹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웹툰을 볼 때도 항상 개그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저가 일상툰 개그툰을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게 남이 사는 이야기 진짜 아기 때부터 봤었는데 그분이 연재한 지 벌써 20년이 되셨더라고요. 남이 사는 이야기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봤고 그리고 저는 개그 코드가 저랑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밌어 저랑 안 맞아요. 저는 딱 내 스타일이어야 돼. 근데 남이 사는 이야기가 제가 진짜 아기 때부터 봤는데 너무 딱 나랑 잘 맞고 어쿠스틱 라이프라고 그 캐릭터도 난다님이 너무 저하고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잘 맞아요. 그리고 아오링이라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 아오링 도쿄인가? 아오링 제주, 아오링 도쿄 집 두 시즌이 나왔는데 이분이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긴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웃기냐면 본인이 한심하다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타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보다 나 연애고전 모하나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 모하나는 너무 찐딴데 그것도 솔직해서 너무 재밌었고 아우링 도쿄 너무 재밌거든. 근데 아우링 제주, 아우링 도쿄 너무 재밌어요. 이 캐릭터 너무 재밌고. 근데 지금 이 글 읽으면서 약간 제가 보는 그 웹툰 작가들 글 같다는 느낌 좀 많이 들었거든.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글을 쓰다가 재능이 있으면 웹툰도 한번 해보고 이런 다양한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지. 지금처럼 어차피 망가진 인생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는 게 뭐다? 모홀이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재밌는 거 하고 지내.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지금 막 망가져 있는 이 순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척척 박사처럼 막 이렇게 뜨릉뜨릉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그 시기가 다 이제 졸업 시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시기 때 항상 그냥 저는 아오링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오링님이 왜 웃기냐면 이분이 이제 28세 때까지 사귀던 첫사랑하고 사귀다가 첫사랑한테 차여서 29세 때 나 진짜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전 요즘에 진짜 삶의 모토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몰랑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꺼 아몰랑 막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인생의 모토거든요. 진지하고 막 늘 항상 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퍼펙트 라이프 막 이렇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해받고 싶지 않고 막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오래 했었단 말이죠. 한동안. 왜냐면은 나는 항상 내가 오해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 어릴 때는 사람들이 왜 나를 잘 모르지? 왜 나를 오해하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평생을 증명하는 것처럼 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돌이켜보니 이거 다 바보 같은 짓이었잖아.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가 뭘 증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날 싫어할 인간들은 내가 기부를 하거나 내가 막 생명의 은인이 되거나 뭘 하든지 날 싫어해. 그리고 날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증명을 하고 뭘 어째.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막상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못 주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쵸? 막 부모님이나 막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나 지금 너무 바빠 이러면서 자신을 키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 필요도 없는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쓸모없는 에너지 쓰는 거를 완전 이제 없애고 나 스스로를 엄청 진실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점, 내가 이런 점 부족하군.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뭐 좀 바보 같고 막 먹는 것도 막 이렇게 우고우고 먹고 있으면 진짜 더럽고 징그러운 나의 모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또 돼지가지 먹쥬 귀엽쥬 막 진짜 아몰랑 이런 생각으로 하고 사니까 그냥 내가 뭘 하든 그냥 진짜 웃어 넘기게 되고 그냥 또 배 나오면 아이고 또 배 나왔군 껄껄껄 이러면서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막 근데 그러다가 또 마음 먹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이런 태도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한심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막 완벽주의 모두에게 막 인정받는 삶 막 이런 거를 하면서 맨날 자기한테 스스로 막 싫어하고 실망하고 막 이러느니 그냥 아몰랑 하면서 좀 즐겁고 재밌게 살면서 또 기분 좀 날 때는 약간 조증 오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살도 좀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그 아오링님의 마인드가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따라하고 싶고 너무 좋아하는 마인드인데 그분이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일본에 가요. 원래도 오타쿠였고 그래가지고 일본 언어에도 좀 관심 있고 이래가지고 일본에 가요. 한국에 있기 싫어가지고 일단은. 근데 거기에서 일단 자기가 29살 때 갔기 때문에 이미 원래 보통 이제 워홀이나 어학연수로 온 애들은 전부 다막 21살, 22살 막 이러니까 거기서 제일 초고령 언니였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겠군. 괜찮아. 그럼 난 혼자 지내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엄청 막 소심하게 막 뭐 가슴속에 담고 있고 막 이런 게 없어 그 사람은. 그래서 되게 막 어쩔 수 없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가끔 혼자서 침대에서 울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에 좀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해가지고 살다가 처음에는 절대 일본인이라면 놀아야지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어만 배워야지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실수로 간 한인 그 타운에서 빠져가지고 맨날 한인 타운을 갑니다. 그래서 맨날 거기서 막 김치찌개 막 삼겹살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인 무리하고 친해져요. 또 원래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인 무리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맨날 이제 저녁마다 주말마다 모이는 팸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항상 식사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엄청 인상이 나쁜 남자 있었어요. 막 광대뼈도 크고 막 맨날 금목걸이 하러 다니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인상이 안 좋네. 근데 맨날 모임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인상도 안 좋은 사람 저 사람 맨날 오네. 이러다가 결혼을 했어 그 사람이랑.
맨날 주말마다 술 마시다가.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이 결혼을 그러니까 막 어쩌다 보니 낭땅땅 막 이래 그 사람 좀 그래. 그래 가지고 그 아우린 작가님이 그러다가 그 남편분을 한인타운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남편분이랑 일본에서 사는데 "아 요즘에는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뭐 먹고 살지 모르겠다. 우리 뭐 하지? 이제 뭐 하고 살까? 이제 결혼도 했는데." 이래. 약간 내서사지 약간 비슷하지. 그래 가지고 그 남편분을 만나서 일본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골목에 맛있는 한국 음식 없지 않냐? 우리가 한번 해 봐."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월세가 싼 아무도 안 다니는 골목에 음식점을 열어요. 근데 음식점을 여는데 음식점을 열 때도 막 계획 철저히 막 이거 전혀 아니고 한 뭘 팔아볼까? 삼겹살? 소주 딱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삼겹살 고깃집을 열어. 근데 요리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김치찌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 오빠가 히키코모리였어요. 이 작가님 오빠가. 근데 정상이라는 오빠가 히키코모리였는데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막 원래는 그분도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랬는데 뭐 실패를 하고 재수 삼수하다가 완전 우울증에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히키코모리로 한 몇 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이 오빠가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요리 학원 다닌 지 한 달 차가 됐어요. 근데 아오링님과 남편이 야 이번에 너네 오빠 형님이 요리 학원 다닌다며 한 달이나 다녔다는데 그럼 우리 레스토랑에 초빙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차 요리 학원 다닌 오빠를 주방장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시급이 얼마 하지 않는 어떤 할아버지 주방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를 고용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한국 요리도 못해. 근데 그냥 일본 요리사라서 고용을 해요. 한국 레스토랑인데. 그리고 오빠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한 달 동안 음식을 배워서 데리고 와. 근데 일본어를 하나도 못해. 그 요리도 못해 사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점을 차려. 그래서 주방에서 맨날 싸워. 대화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참기름 하나만 줄래?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이러고 막 한숨, 싸움, 막 목소리 소리 지르고 막 맨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옵니다. 현실과 빼기 넌데 you make it이야? 아무도 안 와. 레스토랑이 텅텅 비었어. 그러다가 이제 맥주 한 잔에 1,000원 하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한동안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적자가 막 이만큼 쌓여요. 그러고 결국에 그 이벤트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또 텅텅텅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길거리에 오고 가는 한인 아줌마들이 이제 여기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 아우린 작가님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최강록 씨 같은 느낌이에요. INFP 같은 느낌 뭔지 알지? 약간 조용하고 남자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이 되게 그 관찰력이 좋아서 사람들을 되게 잘 보거든? 그게 약간 느낌 포인트야. 근데 이제 기센 한국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맨날 술 마시고 하는 거야. 근데 같이 있을 때는 막 하고 웃다가 가끔은 이제 4명에서 오는데 그때는 사이가 좋을 때야. 근데 2명에서 오면은 싸운 거야. 올 때마다 사람들 욕하고 그거를 막 웹툰 다 쓰세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 약간 일본에 사는 한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재밌을 텐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약간 아오링 작가님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뭐가 대단한 삶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당탕탕 이러고 살고 그러다가 대뜸 애기도 낳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저는 하나도 한심하지 않고 너무 멋지구리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삶을 이러쿵저러쿵 그리다 보니 언젠가 웹툰 작가가 돼버렸어. 뭔 줄 알아? 리얼 라이프야 진짜.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폐업을 하세요. 왜냐면 음식점이 잘 안 되거든 결국에. 그래서 폐업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딴 것도 하고 뭐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업 작가가 돼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찾으셨잖아요. 삶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거를 찾기 전까지 막 이것저것 이상한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야 뭐 알쏭달쏭한 저런 헛짓거리만 하고 다니네 하는 짓들을 해야지 언젠가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구나 하고 딱 찾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까지 얼렁뚱땅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전부 다 아이고 얼렁뚱땅 또 이랬네 이렇게 하는 그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뭐든지 너무 진지하게 막 상처받고 힘들고 이러다 보면 진짜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막 온갖 마음의 문제가 생겨요. 또 이게 진짜 극복하기가 어려워. 진짜 저도 막 그 우울증이 왔을 때 그거 극복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우울증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시금치 삶아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삶아진 시금치가 돼. 온몸에 아무런 힘이 없고 진짜 온몸이 젖은 느낌이야. 젖은 솜처럼 눅눅하고 너무 몸이 무거워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조차가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하루 종일 뭐 음식을 먹고 싶거나 막 이런 막 감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죽은 거예요. 약간 시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과 이런 마음과 이런 분위기와 이 모든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정말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간절하게 모든 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와,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삶이 그냥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깨끗하게 내가 그냥 사라질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사실은 내 옆에서 그걸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곁에 있지는 않잖아. 그럼 그 시기를 잘 못 견딘 사람들은 진짜 안 좋은 결말을 내는 경우도 진짜 많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 이 시기를 잘 못 견뎌서 결국에는 자기가 약간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그냥 진짜 뭐 20대 통째로 30대 통째로 그냥 날려버리고 40대 내가 이렇게 다 늙어버리거나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를 보내느니 정말 저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어령뚱땅 운뚱 따라라 땅띵땅땅 진짜 이러고 그냥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아티 씨가 제가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할 때 정말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저를 매일 아침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동시키고 같이 산책 나가고 하는 이 모든 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호주에 가서 그런 매일 아침 막 해변에서 산책하고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고 막 그러는 힐링 타임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각자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일 순 없어. 이렇게도 힘들어보고 저렇게도 즐거워도 보고 해본 결과 살면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우링 작가님이나 선아래 작가님이나 난다 작가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속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기면증, 우울증, ADHD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고 시간이 죽어있는 느낌? 그렇게 5년을 보냈어요. 참 긴 시간인데 그 시절에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이라 그 정도로 시간이 긴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너무 지옥같이 길기도 하고 또 매일이 똑같기 때문에 매일이 복사한 것처럼 똑같아요. 왜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날들이거든, 매일매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어? 하기도 하고 시간 진짜 더럽게 안 간다 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있으나 없으나 한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한 시간이죠.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싹 지나고 나면은 그러한 고통도 내가 견뎌냈구나.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래서 그 기간이 저는 아무 쓸모도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항상 막 가볍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가볍게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가장 편안한 길이라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살아봐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글 올려주시는 것도 보고 하면은 다들 저 정말 쓰레기인데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지만 모두가 그런 시절이 있어요. 모두가 한순간 난 정말 차라리 쓰레기통이 저희 집이었다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 때가 있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또 내가 말하잖아. 여기서 워홀 떠나가지고 또 해변에서 놀고 먹고 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는 순간이 온다니까.